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전국을 강타해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마스크 쓰고 손발 열심히 씻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 이외에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뭘 먹어야 되는지 어디도 가이드 하는 데가 없어요. 건강식품에서 보면 뭐 면역력 좋은 거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인지 도대체 이거를 먹었을 때 그런 효과가 정말 나올지 많이들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말 코로나19에 생강차가 효과 있을까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감염이 이렇게 막 퍼져나갈 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 생강차를 먹어야 될까요? 사실은 우리가 면역력을 높이려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강차 같은 경우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식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생강차를 먹어야 되고 또 따뜻한 물을 주기적으로 드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몸의 체온을 약간 올려주는 것이 우리가 면역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마스크를 쓰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마스크를 쓰면서도 이렇게 따뜻한 차인데 될 수 있으면 녹차라든가 생강차 같은 이런 따뜻한 차들을 드시는 것은 아주 상당히 유효하고 좋다. 그리고 그러면 평소에 또 식습관은 또 어떻게 되냐 이런 우리가 우려스럽고 면역력을 높이라고 하는데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냐? 뭐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아실 수 있는 것이 마늘이든가 뭐 양파라든가 뭐 견과류, 그다음에 베리류 같은 거. 베리류 같은 거는 플라보노이드가 많이 들어 있어서 아주 면역을 높이고 항바이러스 효과까지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때는 이런 식품들을 식단에, 그다음에 버섯 같은 거, 베타글루칸 같은 거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좋은 그 면역을 높여주는데 좋은 음식으로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음식 이외에 또 우리가 건강식품에서는 어떤 거를 또 면역에 좋다는 게 이것저것 많은데 도대체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되게 궁금하고 이게 제대로 된 선택인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문이 많을 겁니다. 사실 우리 몸에서 면역의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것은 아연입니다. 우리가 버섯 추출물을 먹든 아니면 뭐 베타글루칸 같은 걸 먹든 여러 가지 면역 홍삼을 먹든 이런 좋은 거를 먹더라도 우리 몸에 인네이트 이뮨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서 태어난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면역을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아연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다른 어떤 면역 활성제 좋다라고 하는 걸 먹어도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비타민 C라든가 아연과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드시면서 그것이 우리 체내에 일정 레벨 이상 유지가 된 상태에서 다른 어떤 건강에 면역에 좋은 홍삼이 됐든 뭐 버섯이 됐든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추천하는 건강식품 소재를 본다면 첫 번째는 아연입니다. 아연이 아주 중요한 역할, 인네이트 이뮨 시스템을 먼저 자리 잡아주고 나면 그 다음에 후천적인 이 면역 시스템을 높여주는 거는 여러 가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소재들 가지고 보완해 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도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비타민 D가 최근에는 면역을 높이고 조절하는 데도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 있고 또 셀레늄 같은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베타글루칸, 뭐 비타민 C, 그 다음에 홍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가 면역을 높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앞에서도 비디오 클립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점막을 강화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점막이 1차 방어선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 점막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품이 좋으냐? 뭐 히아루론산 같은 것이 많이 달팽이 같은 거, 엑기스 같은 거, 콘드로이틴이나 이런 히아루론산 같은 것들이 점막을 강화시켜 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C, 그 다음에 콜라겐 같은 것들이 같이 들어있는 이런 음식들이 점막 강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보완하는 음식이나 건강식품을 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특히 오늘은 이제 이 시간에 또 비타민 D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단순히 면역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 논문을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비타민 D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할 때 어디를 통해서 침투하냐? ACE2라고 하는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2라고 하는 이 리셉터에 붙어가지고 우리 세포 안으로 침투해서 이게 증폭이 돼가지고 세포를 그 다음에 죽이고 이게 우리 몸을 이제 확 번져나가게 하는 그 첫 번째 도킹하는 단백질이 누구냐? ACE2라고 하는 겁니다. 이 ACE2 단백질 수용체에 붙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ACE2는 도대체 그럼 뭐 하는 거냐? 혈압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치료제는 주로 ACE2 이니비터나 아니면 리셉터의 기량제라든가 이런 그 약물들이 있는데 이 ACE2를 통해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다 침투하고 지금의 코비드19도 동일하게 ACE2를 통해서 우리 몸에 침투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랬을 때에 이 ACE2의 밸런스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무너지게 되면 이게 더 이렇게 감염이 심해지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비타민 D가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조절해 주는데 효과적이라고 하는 논문이 2017년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스라든가 메르스 같은 이런 걸 때에 그래서 지금 병원에 가 보시면 비타민 D 같은 요법들을 많이 아마 추천할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우리 몸에서 증식하고 증폭하는 것을 억제하고 조절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용한 소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최근에 그 연구된 결과를 보게 되면 이 비타민 D뿐만 아니라 비타민 D하고 당뇨에 영향을 주는 그 타겟들이 있습니다. 당뇨의 혈당을 조절하는데 관련되어 있는 치료 표적들이 있는데 그게 DPP4가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메르스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DPP4 특히 이제 대식세포의 표면에 있는 DPP4의 리셉터 수용체에 얘가 붙어가지고 대식세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식해서 잡아먹는 거를 무력화시키는 그래서 면역을 완전히 억제하는 그런 영향을 어디를 통해서 하냐 대식세포의 표면에 있는 DPP4를 통해서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DPP4의 이니비터인 그 당뇨 치료제인 시타글리틴이라고 하는 이 당뇨 치료제를 코로나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데다가 처방을 해봤더니 메르스 바이러스가 면역 억제시키는 능력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더라.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타민 D가 무지무지하게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염두에 두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불안하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 그래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제 비타민 D하고 또 다른 당뇨 치료제인 피오글리타존하고 병역 투여했을 때도 아까 그 바이러스가 ACE2라고 하는 리셉터를 통해서 침투한다는데 이것들을 조절해서 그런 우리 몸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바이러스가 이렇게 증폭되는 것들을 조절하고 문제들을 완화시켜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그 결과들도 최근에 보고됐습니다. 이게 두 가지의 공통점을 보면 둘 다가 당뇨를 조절하는 것이 핵심 타겟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혈당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누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당뇨나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취약할 수 있는 그 원인 제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인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혈당하고 관련이 돼 있고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이미 뭐 임상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했냐? 내가 당뇨가 지금 걸려 있고 혈압도 높고 뭐 이런 사람들은 대사증후군이나 이런 사람들은 불안할 거 아닙니까? 뭐 심장 질환이니까 이런 분들 불안한데 이런 분들은 어떤 식사를 해야 되느냐? 혈당이 올라가지 않고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식사 같은 것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식이냐냐? 저항성 전분, 천천히 소화 없애는 전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대표적인 게 뭘까요? 찬밥 같은 겁니다. 찬밥 같은 거나 베타화된 뭐 현미 같은 거 아니면 생고구마라든가 GI 값이 낮은 음식. GI 값이 낮은 것은 이미 SNS상에 보면 워낙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시고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이나 야채류들을 드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더 추가한다면 통곡류가 많이 들어있는 식사법을 하시는 것이 이미 혈당을 낮추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니까 특히 당뇨나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이요법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이런 것들을 잘 좀 보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떤 음식들을 먹어야지 그래도 내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19에 감염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정리한 정보들을 제공을 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